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야근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전총국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그 문화부 같은 데다가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. 문화부하고 선전부라고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대본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정식으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총사장이 총감독이 그 시사회, 마지막 시사회, 우리 시사하는 개인 시사는 다 끝났고 그 이제 마지막 시사하는데 그거를 보러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자 총감독이 들어왔는데 그 우리 게임 중에서 남자가 남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앞에 이제 한 5m 정도, 4m, 5m 정도 해가지고 문제를 저기 내면 문제를 아는 팀들은 그 자기 여자 파트너를 업어야 돼요. 업고 뛰어오는 거야. 같이 막 뛰어오는 거야. 그래서 배를 딱 누르고 정답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 걔네들이 그 뛰어오고 뭐 여자를 업고 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영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. 그 여자 사장이 신체 접촉이 저렇게 심하게 있으면 안 된다. 왜냐면 등어리에 여자 가슴이 계속 닿고 막 이러고 걔네들 넘어지면 또 뭐 다시 일어나서 막 저가고 그러니까 뭐 걔가 그 여자가 봤을 때는 좀 불건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러고 이제 그 풀장에서 뭐 저기 뭐야 그 수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비키니 같은 것도 이제 그쪽에서 잘릴 거라 알고 그 비키니를 안 입고 그냥 원통으로 된 거 입혔거든요. 원통으로 된 거 입고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로. 그래서 가릴 거는 다 가리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사장이 생각하더라고.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전체 진행을 다 못했어요. 하다가 한 2달 정도 방송을 했나 그러다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도 실망이 컸고 우리 내 파트너도 굉장히 실망이 컸죠. 근데 그 윗사람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.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하게 된 게 성장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. 그거는 뭐냐면요. 그 예를 들어서 5세, 그 5살부터 뭐 12살 뭐 이 정도까지 그 초등학교 한 3, 4학년 전까지 그런 애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. 방송국에서 애들을 모집을 해서 그 프로그램 그에 따라서 그 걔네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열흘이면 열흘 동안 교육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 걔네들의 뭐 발표력이 부족한 애들, 뭐 소극적인 애들, 그다음에 뭐 사람들 어린이들하고 잘 그 못 어울리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그런 거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. 그래서 이제 걔네들 이제 그 수업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걔네들 모집을 하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. 돈을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면접을 하는 거예요. 애들 막 모집합니다. 그러고 방송국에서 막 때리고 그 지역 유치원 그 원장들한테 다 공문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애도 뭐 참여한다. 그런데 이제 뭐를 이용을 하는 거냐면 학부형들이 거기도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방송에 나온다. 아, 우리 애 봐라. 우리 애 방송에 나온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약간 사행심이나 그 뭐 사행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치맛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지.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봐요. 애들이 막 아장아장 들어와. 그래서 내 앞에 서면 이제 면접하는 거예요. 다른 감독들하고. 그러면서, 너 이름 좀 얘기해봐. 몇 살이야? 어디 살아? 그래서 발표력 같은 것도 확인하라고.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. 그리고, 네가 잘하는 특기가 뭐야? 그러면 뭐 노래 잘한대. 그러면 노래 한번 해봐. 그러면 노래만 해. 그러면, 알았어. 넌 뭐 잘해? 그러면 자기는 뭐, 신앙송을 할 수 있다. 그럼 신앙송 해봐. 그러면 시낭송이라는 또 걔네들이 있어요. 우리 얘기하면 웅변 연습하듯이 학원 다니듯이 신앙송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럼 그것도 하고 또 너는 뭐 해? 그러면 저는 발레를 할 수 있습니다. 발레 학원 다니는 애들은 또 발레 뒤지도 않는 발레 막 이러고 하고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척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다 합격이에요. 왜냐면 학생 모집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제 나중에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. 귀하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 심사 결과 합격 통지를 받았으니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가지고 오십시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무나 다 오면 그래 너희들 다 받아줄게 돈만 내가 아니고 우리 애가 합격됐다는데 1차적으로 또 자부심이 생기잖아요.
그리고 합격이 됐다고 방송국에서 그 연락이 오는데 등록금 아까워서 그거 안 내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방송국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왜냐면 지방 방송이니까 광고가 거의 안 들어와요. 광고가 안 들어올 뿐더러 광고가 들어와도 아주 그 동네 지역 광고만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네 지역의 백화점 광고라든지 뭐 동네마다 백화점 같은 건 너무 잘 돼 있거든요. 아니면 큰 식당 뭐 이런데 큰 사우나 광고 뭐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광고 수입이 있어야 제작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 경쟁 심리를 이용을 해서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. 그래서 성장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방송에 출연시키는 거야. 이제 걔네들 그 교육 과정을 전부 우리가 다 찍어요.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찍고 그다음에 걔네들 역할을 맞춰서 졸업 작품으로 뭐를 하냐면 손오공을 하는 거예요. 손오공. 그래서 이제 손오공을 하는데 거기에 뭐 무슨 법사도 나오고 뭐 손오공도 나오고 저팔계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. 걔네들이 이제 분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걸 녹화를 떠요. 녹화를 떠서 자기 역할에 맞게끔 다 녹화를 뜬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자식들이 다 나오잖아요. 어쨌든 그 학생들이 300명이면 300명이 다 방송이 나와요. 그 1부, 2부 특집으로 나누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돈벌이 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하자면. 그거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. 그래서 뭐 서로 경쟁적으로 진짜 나와서 자기 프로그램 출연시켜달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. 학부형이 저를 찾아와요. 그래서 역할 제일 많은 거 주라고 촌지도 주고 막 그래.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경쟁들이 심하게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동네 5성급 호텔 그 회의룸 같은 거 있잖아요. 컨벤션룸 같은 거 빌려가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애들 교육하고 뭐 율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애들 물론 선생들 다 있죠. 선생들 다 있고 나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방송 녹화 뜰 때는 제가 교장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럼 300명이면 300명 그 수료증을 만들어요. 그럼 내가 사인을 하게 돼 있어. 그래서 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. 뭐 수료증을 뭐 합니다. 그러고 양조방송국 어쩌고저쩌고 무슨 방송국 뭐 해서 직인도 찍고 내 사인을 하는 거예요. 교장 누구. 그래서 사인하는 거. 300장을 다 하고 앉아서 혼자서 사인을 내 이름을 써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나중에는. 그래서 도장 파는 데 가서 내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만약에 만들면 그거로 고무인으로 찍어달라 그러니까 해주더라고.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거 찍었지.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. 그 300장을 다 사인해봐요. 그것도 일이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. 이제 그쯤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계된 사람은 아닌데 그 양주에서 애인이 생깁니다. 근데 그 애인이 생기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. 그래서 애인이 생기는데 그 딸이 하나가 있었어. 딸이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고 제가 그때 60 정도 60 정도 됐었죠. 60 정도 됐을 때 어쨌든 저랑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났었어요. 예. 그랬는데 딸이 하나 있었고 그 친구는 그 동네에서 그 조금 약간 번화가에서 여자 옷 장사를 했어요. 여자 옷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사귀게 돼서 그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고 이제 그 친구도 굉장히 저를 좋아했고 저도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미인이었어요. 몸매도 이뻤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그 옷을 파는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. 촬영도 해주고 뭐 하고 또 걔네 가게 가가지고 DP하는 것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제가 옷에 관심 있다 보니까 옷이 이쁜 옷 안 이쁜 옷 선별해가지고 DP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봐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걔랑 그 친구랑 아주 급속하게 친해집니다. 친해지는데 이제 그 친구랑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죠. 왜냐면 이제 그 친구도 혼자 살거든요. 혼자 사는데 이제 딸내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롭죠, 사실은. 그리고 이혼한 지도 오래됐고. 근데 그 이혼한 게 오래됐는데 걔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남자랑 이혼을 했어요. 법적으로 다 이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안 한 상태예요.
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, 그러고 또 딸내미는 계속 만나러 오고,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꼴도 보기 싫대, 자기도. 그 남자를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, 이제, 왜냐면 감정이 나한테 쏠렸으니까 그 남자는 만날 생각이 없잖아요. 근데 그 남자는 산동이라는 데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. 뭐 사업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지. 저랑 굉장히 가까운 그 방송국 감독이 있었어요. 그 감독이 있었는데, 어느 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촬영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어린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기존에 방송 나가고 있는 5개 프로그램을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. 그 관리를 하는 게 뭐냐면 PD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? 총감독이니까 PD들이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은 얘 거 체크해주고 화요일은 얘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탐방 그 저기 뭐야 그 가게 탐방 뭐 비슷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 하는 PD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봐달라고 그러면 이제 매주 걔네들 거를 다 보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방송 나간, 저기 편집한 거 쭉 보면서 체크를 해주는 거야. 이 앞부분은 좀 길으니까 자르고, 도로 주행샷 같은 거는 너무 짧으니까 조금만 늘려주고, 여기다 음악 깔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. 뭐 이제 파이널 컷을 해주는 거예요.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야, 다 보고 나서 야 너 기획이 너무 이건 재미없다. 너 왜 이런 것만 계속 찾니? 다른 걸 찾아봐. 이런 걸 찾는 게 어때? 그리고 그 방향 조정도 해주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걔 거를 보는데 이제 보는데 뭐 옷가게를 쫙 스케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패션들 뭐 그러는데 인터뷰를 땄어요. 어떤 가게 들어가서 그 양조 시내에 있는 거예요. 그 굉장히 가까워. 방송국하고 그 소도시는 편한 게 다 근처에 있어. 다 10분, 15분 거리에 있어. 근데 거기 이제 옷 파는 가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인터뷰에 했는데 여자애가 괜찮은 거야. 인터뷰가. 그래서 인터뷰 괜찮고 막 발랄하고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얘 이쁘다 그랬거든 내가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. 얘 이쁘게 생겼네. 그랬더니 만나실래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줄 거야. 그랬더니 혼자 살아요? 이러는 거야. 너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야. 그 여자를. 알기 때문에 인터뷰 부탁했다는 거야. 그래서 그럼 좋지. 나도 혼자 있는데. 그러니까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한국 감독이 여기서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너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? 그랬더니 처음엔 싫다고 그러더래. 그러더니 뭐 바쁘다고 그랬대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식당에서 저녁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만난 거지. 그 녀석하고. 그래서 얘를 알게 된 거야. 근데 굉장히 그 좀 애가 좀 쑥스러워하고 뭐 이러더라고. 말도 못 걸고 시선도 못 마주치고 내가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슬쩍 보다가 내가 눈 이렇게 하면 또 휙 돌리고 뭐 이러더라고.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 영상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어요. 실물이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. 사실은 이쁜 애들 뭐 많이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화장기 하나도 없이 나오는데 애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. 얼굴도 피부도 보여. 그래서 쟤는 많이 괜찮구나 애가. 그랬는데 또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. 걔랑. 그때 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먼저 찾아가게 되죠. 왜냐면 거기서 가게에서 8시까지는 장사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뭐 갈 때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다음에 DP도 해주고 금방 얘기한 대로 뭐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가까워지죠. 또 지도 외롭고 그러니까.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. 어쨌든 그 지방에서 그렇게 양주에서 그 프로그램 하고 좀 지루하게 있다가 그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얼마나 생기가 돌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생기 발랄하게 생활도 하면서 하는데 그 성장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죠. 성장학원이 자리 잡고 제가 기획하는 프로그램,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하나씩 자리 잡고 뭐 훨씬 좋아졌죠. 근데 살짝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살짝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죠. 그 소위 말해서 그 비즈니스는 잘 됐어요. 그 성장학원이라는 게. 근데 분배 문제에 내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한 회 방송이 나가면 한 회에 만약에 3천만 원이 수익이 있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 원래 약속한 대로 한다 그러면 거의 한 뭐 아무리 못 줘도 10%는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. 왜냐면 내가 그 포맷을 다 짜고 걔네들 커리큘럼까지 내가 다 해서 해준 건데 그리고 말이 그렇지 진짜 그 애들 광고 모집하고 그럴 때요 그 광고 그 방송 광고에 내 얼굴이 다 나가요. 그리고 나자하오 뭐 어쩌저쩌 그러면서 내 광고를 해요. 저는 한국에서 온 감독인데 여러분들의
어린이들을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. 뭐 이런 광고를 내가 다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5만 군데에 내 광고를 그냥 무슨 얼굴 마담처럼 다 쓰는 거야. 그리고 우리 층에 들어오면은 그 성장학원에 뭐 내 얼굴 들어가 있고 뭐 양복 입고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내 거 빨아먹을 거는 다 빨아먹으면서 아니 3천만 원씩 벌면 최소한 10%는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냥 100만 원씩만 주는 거야 나한테. 100만 원씩. 그러니까 나도 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던 상황인데 북경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저한테. 물론 연애는 잘하고 있었죠. 북경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그거는 그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전화가 옵니다.